어떤 특정 장애에는 이런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 기반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걸 교육하고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경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정신장애,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예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 한 15년 동안 국가에서 그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가 이제 심각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심각한 정도는 이제 뭐 생활이 힘들고 직장에서 적응도 힘들고 그다음에 가족 생활도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기능이 어려워지는 그런 정도의 정신장애인데요. 뭐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일 수도 있고 심각한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어려움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이제 좀 정도가 있는 거라,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심하고 뭐 이런 곡선을 그리는 그런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이게 굉장히 단절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들에 대한 유병률은 저희는 15년 정도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물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런 비율이 조금 높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였거니 예상을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찍 끝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될지 좀 막막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환경 변화가 있게 되면 이제 사실 여기 뭐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크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역에 거쳐서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큰 변화는 제가 아는 이렇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있게 되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은 사람들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홍수, 뭐 자연재해 크게 일어난 것들은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온라인 그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돌봄 서비스도 중단됐고, 종교 활동도 없어졌고, 일상적 모임도 못하게 됐고, 이게 더욱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렵겠구나 하는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학이나 초중고 전부 집에서 하면 어떻게, 애들 교육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또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이제는 또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적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적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신장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영향을 받았고 어떤 분은 덜 심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이나 직업,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 뭐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신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도, 특히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또 굉장히 아프신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사람 더 크게 영향을 받았고요. 또 가족만 있게 되니까 가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그 영향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정신장애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과 심리적 이슈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리 서비스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좀 더 심각한 심리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위기 대응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자면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울도 커질 수 있겠고, 중독 같은 것도 많아질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사람들이 격리되기 시작을 했고, 뭐가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게 됐고, 이래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게 이제 단기가 되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코로나가 길게 되면 될수록 영향이 좀 더 만연하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 같은 거는 훨씬 더 늘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자살 핫라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전화상담이라 그래서 이제 전화상담을 제공해서 이걸 방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코로나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회적 격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사회적인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있을수록 사회적 지지 같은 걸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리소스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살률하고 많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몇 개의 연구들이 실제로 그런가 이런 걸 조사한 그런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겪고 있나 뭐 이런 조사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조사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진짜로 불안도 늘어났고, 우울도 늘어났고, 걱정과 두려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대 최기용 교수님 추정 연구 여기 좀 잘 보여주는데, 2번을 하셨어요. 예, 중간에 5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몇 달 있다가 조금 더 했는데, 진짜 장기화하면 이게 늘어나나 이런 연구들을 봤더니 실제로 장기화 됐더니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저 심리학회에서 전화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전화 상담의 내용이나 이런 사람의 수, 그 다음에 비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쭉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약간 좀 문제시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최상위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정신질병과 관련된 유병률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이런 연구 결과들이 쭉쭉 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찾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음악을 해도 되고, 미술을 해도 되고, 책을 읽어도 되고, 명상을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걸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그걸 찾았고 그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혼자 찾기 어렵고, 그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흥미롭게도 2013년에 OECD에서 우리 한국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어떤지를 조사를 쫙 했고,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제일 큰 것들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입원 중심의 그 치료가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대중화해서 조금 더
체계를 하는 그런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국민적으로 정신건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꼽은 것 하나가 관리 체계입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 전문 인력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를 2013년에 저희한테 굉장히 강조하면서 바꿔라라는 권고를 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7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20년 현재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그 권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저희가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원 중심이 아니라 대중에게 멘탈 케어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차원에서는 약간 심리치료를 급여화해서 제공한다는 그런 서비스의 변화도 조금 있었는데,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프로페셔널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돼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인력의 양성에 굉장히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의 심리사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만 해도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약 7,000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제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서비스가 필요한 거는 맞는데 누구한테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것 중, 제가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제는 국가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다른 방식으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각자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신건강 인력의 양성입니다. 정신건강 인력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뭐 굉장히 개인차 많겠죠. 미국은 사실은 박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박사를 갖고 수련을 받아야 뭐 라이센스를 주겠다, 이런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럼 적어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수련도 뭐 1,000시간 이상, 3,000시간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보수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변하는 근거 기반 치료라고 하죠. 정신장애가 그냥 뭐 이거 저거 다 해서 이렇게 뭐 낫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장애에는 이런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 기반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걸 교육하고 보수 교육을 계속 통해서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건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GDP 올라가면 정신장애 높아지고요.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큰 사건이 오게 되면 정신장애 유병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의 손실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미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어떤 우리가 통계를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심리사 제도를 마련하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믿고 찾아가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면 그게 근거 기반의 치료이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 그리고 우리는 퀄리티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야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